최동훈 감독님의 신작 외계인 1부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1, 2부를 동시에 제작해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개봉되는 영화인데요. 과거 비슷한 케이스로 신과 함께 시리즈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외계인은 쌍천만을 노리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훈 감독님은 필모그래피에서 1000만 영화가 2편이나 존재하는 대중적인 의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감독님 중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지금까지 감독님이 연출하신 영화는 모두 본 것 같습니다. 그중 개인적인 최고작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단연 타짜입니다. 타짜는 N차 관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능에서 패러디가 반복되고 있죠. 이동진 평론가님 말씀대로 타짜는 어느덧 고전의 반열에 오른 영화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저 역시 최동훈 감독님의 세계에 강하게 매료되었던 사람으로서 외계인은 상당히 기대했던 영화인데요. 현재 이 영화는 일반 관객들 뿐만이 아니라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외계인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외계인은 제가 재밌게 본 것인지 재미없게 본 것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는 괴작에 가까운 영화로 느껴지는 거예요. 보는 내내 아쉽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동시에 이상하게도 2부가 기대되기도 했거든요. 외계인은 어떻게 보면 미래, 과거, 도술, 외계라는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세계를 한데 합친 기상천외한 혼종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그동안의 감독님 영화들을 이리저리 해체해서 재조합해 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 작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도술과 타임슬립이란 소재는 전우치의 면면이 떠오르고요. 가드와 썬더로 묘사되는 쌍둥이 컨셉은 범죄의 재구성의 최창혁, 최창호 쌍둥이 형제, 암살의 안오균, 미치코 쌍둥이 자매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죠. 또한 이안이 무르게 가짜 수염을 떼어내는 장면은 도둑들에서 마카오 박이 뽀빠이의 가짜 수염을 떼어내는 장면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이만큼까지 영상으로 구현해내실 수 있는 분이 국내에 최동훈 감독님 말고 또 계실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무엇보다 이 영화가 저에게 유의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계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감독님의 세계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최동훈 감독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참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는 그의 영화에 꽤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최동훈 감독님의 머릿속을 제 나름대로 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가 인물을 2명씩 짝짓는 이유, 무르게 4번의 비틀거림, 인간에 대한 애정, 낭만주의, 공동체주의, 마지막으로 제목 분석과 도술 대 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외계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번호 197A. 외계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묘사 중 한 가지는 인물들이 2명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탈옥한 외계인을 잡기 위해 1380년에 도착한 가드와 썬더. 어린 시절 인연이 있었던, 그리고 왠지 앞으로 애정하는 관계로 발전할 듯 보이는 무룩과 이안. 영화의 가장 강렬한 유머 리듬을 부여하는 두 신선, 흑설과 청운. 무룩의 두 고양이 우왕과 좌왕. 이뿐만 아니라 어린 이안에게도 역시 단짝 친구가 있었죠. 이러한 짝이라는 관점으로 감독님의 과거 작품들 또한 돌이켜 보았는데요. 많은 경우 역시나 인물들이 조력자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니는 고광렬과, 우치는 초랭이와, 하와이 피스톨은 영감과 등등 많은 영화들에서 콤비 플레이가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어내면 사람인의 사이 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마침내 하나의 오롯한 인간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최동훈 감독의 세계 가 바로 이러한 의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소 거창하게 표현하면 인간은 이 땅 위에 홀로 살아갈 수 없다. 타인과 서로서로 힘을 보태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진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무룩 캐릭터가 겪는 몇 가지 상황이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계인은 무룩이 4번 비틀거리는 영화다. 그는 이안이라는 짝을 만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흔들립니다. 우선 등장부터 허벅지에 칼이 꼽히죠. 이것은 기립의 능력에 타격을 입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감에게 도수를 당해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이안이 약을 탄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잠입했을 때는 독버섯을 씹은 뒤 주춤거리기도 하죠. 저에게 이러한 무르의 비틀거림은 짝이 없이 홀로 서 있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영화의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무르기 이안과 가까워질수록 그는 두 다리를 땅에 붙이고 부채에서 무거운 검을 꺼내 휘두르는 것이 가능하게 변모합니다. 그렇다면 감독님은 인간들의 관계 맺음 속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 제가 보기엔 그 안에서 창발하는 사랑, 우정 등의 인간이 인간임을 증거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들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감독님의 세계에서 인물들은 타인을 위해 다소 유치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의외의 선택을 하곤 합니다. 스승의 복수를 하고 친한 형을 구하기 위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고니가 그랬고요. 작전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속사포가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잔판 오는 사랑 때문에 예니콜 대신 본인이 붙잡히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외계인에서 무르은 자신이 준 밥에 독이 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이안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유치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낭만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외계인을 위시한 최도훈 감독님의 세계에 인간의적인 면모가 물씬 어려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감독님의 세계가 넷플릭스 근작 그레이맨의 루소 형제의 세계관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맨의 핵심 중 하나도 인간애였으니까요. 용서들 하시게. 신감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나 쫓아오는 거야?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품. 사람은 내가 맞지.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관계 맺음은 두 인물 사이로 국한지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 최동훈 감독님의 세계는 결국 두 인물을 넘어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감독님이 K-POP 무비의 상징이 되신 것 또한 이러한 그의 가치관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TMI지만 아내분이 운영하시는 제작사의 이름이 K-POP 필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감독님의 영화들을 한 줄로 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훈의 영화는 인물들이 팀을 꾸려서 무엇인가를 하는 영화다. 사기꾼들이 팀을 꾸린 범죄의 재구성, 도박꾼들이 팀을 꾸린 타짜, 도둑들이 팀을 꾸린 도둑들, 독립운동가들이 팀을 꾸린 암살 등등. 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팀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이안, 무르, 극설청운 우왕좌왕은 조선판 어벤져스가 될 것 같고요. 외계인 1부가 팀의 탄생기에 대한 영화였다면 2부는 본격적으로 팀이 행동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측면 이외에도 외계인에는 감독님의 인간에 대한 애정이 꽤 많이 어려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결국 외계인은 인간 대 외계 생명체가 전투를 벌이는 영화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외계인보다 혹은 외계인만큼 위대하다고 말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제목이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 더하기 인입니다. 말하자면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는 다른 SF 영화들처럼 외계인이라는 미지의 대상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중심이고 외계 생명체가 플러스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또한 외계인들과 전투를 벌이는 인물들은 이안을 제외하면 도사입니다. 사실 이안도 거의 도사급이죠. 아무튼 이들이 도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인피니티 스톤 같은 특별한 도구 덕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성취인 것이죠.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몇 번 반복됩니다. 도사면 도나 닦던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도사는 인간이 돌을 닦아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의 경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촉수를 사용하는 외계인과 대면했을 때 많이 당황하지 않고 호각의 대결을 펼칩니다. 즉 외계인은 인간들은 외계 생명체에 쫓기고 그들을 두려워한다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대적할 만한 인간들이 존재한다가 베이스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드와 썬더 두 명의 사이보그는 이안에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배우고 소녀의 전략에 따르기로 결정하죠. 직전까지 그들은 에너지 수치라는 숫자를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했는데요. 말하자면 수리적 확률이 중심인 이성의 세계에서 인간의적 행동이 중요한 감성의 세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을 감옥으로 사용하려는 전략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기도 하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는 이 영화의 컨셉을 시의적 측면으로도 적용해 보았는데요. 외계인들은 인간을 감옥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외계 생명체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존재에 대한 비유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 이안도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외계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것을 박탈하려는 존재들과의 대결의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집단은 인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주의로 타파가 가능하다고 믿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외계인의 2부가 기대됩니다.
외계인 일부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번 비틀거리던 무르기, 짝을 찾은 뒤 비로소 기립하다. 지금까지 외계인 일부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